여러분,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보시면 어떤 항목에 빨간 글씨가 가장 많이 보이십니까?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요즘 50대 이상 분들 10명 중 6명이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계십니다. 나는 기름진 음식을 별로 안 먹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 무심코 하던 습관들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이 있을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래이직연구소 한의사 이미소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며 수많은 분들의 고지혈증 관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이 가장 많았던 방법들을 오늘 영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지혈증이 정확히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고지혈증은 쉽게 말해서 피 속에 기름기가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마치 설거지할 때 기름때가 많이 낀 그릇처럼 우리 혈관 속에도 기름기가 많이 떠다니는 거예요. 이 기름기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인데 이것도 좋은 놈과 나쁜 놈이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막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그 반대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요. 두 번째는 중성지방인데 이건 주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드셨을 때 늘어나요. 검사 결과표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00 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130 넘고 중성지방이 150 넘으면 이제 관리해야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고지혈증을 왜 무서워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서 뭐 이 정도야 하고 넘어가시기 쉬워요. 하지만 이게 바로 침묵의 질환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마치 수도관에 때가 끼듯이 우리 혈관에도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면 혈관이 점점 좁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런 혈관 질환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미리미리 관리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만 조심하셔도 크게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습관은 바로 밥, 빵, 면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이 문제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 기름진 음식도 문제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탄수화물이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밥이 주식이었잖아요. 아침에 밥 한 공기, 점심에 밥 한 공기, 저녁에 또 밥 한 공기. 여기에 간식으로 빵이나 떡까지 드시면 하루 종일 탄수화물만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이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남은 당분이 간에서 기름으로 바뀌어서 혈액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특히 흰쌀밥, 식빵, 라면, 떡류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돼요. 첫째, 흰쌀밥을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시다가 점점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면 돼요. 둘째, 밥 양을 조금씩 줄이고 대신 반찬을 늘려보세요. 특히 나물 반찬, 김치, 두부, 생선 같은 것들 말이에요. 셋째,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 대신 견과류나 삶은 달걀을 드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한 달 후 검사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 방법으로 중성지방이 300에서 150으로 떨어진 분도 계세요.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습관은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는 생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슐린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계속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이 열쇠가 무뎌져서 잘 안 열리게 돼요. 그러면 당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만드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첫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요즘 어르신들 자식 걱정, 경제적 걱정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시잖아요. 둘째, 잠을 너무 적게 자는 것. 밤에 잠 못 이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셋째, 움직임이 너무 적은 것. 코로나 이후로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30분씩 걸어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아파트 단지 아니나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해요. 걸으면서 이웃들과 안부도 묻고 날씨도 느끼고 하시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둘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밥부터 드시지 마시고 김치나 나물부터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생선이나 고기,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인슐린이 무리하지 않아요. 셋째, 밤 10시 전에는 주무시려고 노력해보세요. 우리 몸은 밤에 회복되거든요. 특히 간이 밤에 열심히 일해서 콜레스테롤을 정리해줘요. 충분히 주무셔야 이 작업이 잘 돼요.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습관은 간을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간이 왜 중요할까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에요. 콜레스테롤을 만들기도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처리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간이 피곤하면 이 일을 제대로 못해요. 어르신들이 간을 피곤하게 만드는 습관들을 보면 첫째는 과음이에요. 나는 소주 한 잔 정도야 라고 하시지만 매일 드시면 간에게는 큰 부담이에요. 둘째는 약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이에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드시면 간이 이걸 다 처리하느라 힘들어해요. 셋째는 화를 자주 내시는 것이에요. 한의학에서는 화가 간을 상한다고 해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간 기능을 떨어뜨려요.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술은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줄여보세요.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면 양이라도 줄이시고요. 소주 반 병이었다면 1, 2잔으로 줄여보세요. 둘째, 간에 좋은 음식들을 드세요. 브로콜리, 양파, 마늘은 간 해독에 정말 좋아요. 특히 마늘은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부터 간에 좋다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매일 마늘 2, 3쪽씩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미역국, 다시마국 같은 해조류도 간 청소에 도움이 돼요. 셋째, 화내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쉽지 않으시겠지만 세상 일이 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산책하면서 좋은 생각만 하시고 웃을 일들을 찾아보세요. 웃음이 최고의 간 보약이에요. 지금까지 고지혈증이 있으실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3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밥, 빵, 면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반찬을 다양하게 드세요. 이것만 해도 중성지방이 크게 좋아져요. 둘째, 매일 30분씩 걸으시고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나물, 고기, 밥 순서로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리고 밤 10시 전에 주무시려고 노력하세요. 셋째, 간을 아껴주세요. 술을 줄이시고 화내지 마시고 마늘이나 양파 같은 간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세요. 이 3가지만 지키셔도 다음 검진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 보실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이 실천하고 계신 건강관리법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해서 수치가 좋아졌다는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려주세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 베스트 10을 준비하고 있어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